네,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전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남의 모든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키우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대중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남도청을 대상으로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전남의 김산업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 383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의료원 재정 여건과 전라남도에 관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목포시와 긴밀히 협조해 주셔서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김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집행부의 도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블랙페이퍼로 불렸던 한국김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혐오 음식으로 취급받았던 한국김이 K푸드 열풍과 함께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면서 지난해 마른 김과 조미김 등 김 관련 상품은 1조 원 이상의 해외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김은 지난해 농수산 가공식품 중 단일 품목으로는 라면 다음으로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해 수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제는 블랙페이퍼에서 검은 반도체라 불리고 있고 김을 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김의 역대급 실적을 기회이자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 김 생산을 담당하는 주요 3국, 한국과 일본, 중국 중 한국이 전체 생산량의 약 65%, 일본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의 생산량이 절반으로 쪼그라든 상황에서 한국이 반사적 이익을 본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일찌감치 한국산 김을 대량 구매에 나선 일본 식품업체 등에 의해 수출로 많은 물량이 빠져나가며 국내 김 가격은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즉 일본이 겪고 있는 해수면 이상고온의 피해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며 언제든 우리에게도 닥쳐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수출액 측면에서 보면 한국 김은 호황기지만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김은 이제 부담스러운 반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조정이 힘든 재료의 특성상 한때 김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은 상승하였고 마른 김의 도매 가격은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당연히 서민들이 즐겨 먹었던 마른 김과 조미김의 소비 가격도 덩달아 함께 오르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 행사 지원을 하고 해수부에서도 지난 4월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김 양식장을 추가하고 계약 재배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단지 물가 안정 그리고 공급 증대를 통한 물량 조절을 내리는 땜질식 처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수출 1조 원의 효자 산업, 한국 김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후 위기에 맞는 종자 연구,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는 원물 생산, 수급 조정이 가능하도록 수미와 비축 등을 고려한 물류 시스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신제품 개발과 브랜드 개발, 그리고 수출 마케팅 등 투자 확대가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정 질문의 답변을 위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전남 김 생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물김 생산량의 65%를 차지하고 일본이 25%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남을 비롯해 총 6개 시도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전남 생산량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시도에서 약 20%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른김 생산 역시 80.3%로 전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물김 생산량과 수치가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데, 물김은 빠른 시간 내에 지역 내 인근 공장에서 마른김으로 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다음 표출자를 보시겠습니다. 시도별 김 수출 현황입니다. 지난 2019년 전국 김 수출액은 5억 7,900만 달러에서 23년 7억 9천만 달러로 37% 급성장하였고, 우리 지역은 가공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선 영향으로 2019년 1억 4,600만 달러에서 23년 2억 4,900만 달러로 수출액만 놓고 보면 70% 급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른 김의 80%가 전남에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조미김 등 각종 제품으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충남이나 경기도의 대기업 생산 공장으로 이동하여 전남에서 직접 김을 수출하는 비중은 31.5%로 생산량에 비해 수출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전남이 김 수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김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는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기본 방향은 먼저 세계 김산업을 주도하겠다. 그리고 생산과 품질 안전 면에서 건강하고 우수한 우리김을 생산한다. 그리고 R&D와 수출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를 창출한다. 마지막으로 2027년까지 수출 금액 10억 달러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도 제정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작년과 올해 개소당 50억 원 지원 규모로 김산업 진흥구역을 총 5곳을 지정했는데, 그중 충남 서천군을 제외하고 4곳이 전남 지역입니다. 바로 신안, 해남, 진도, 장흥입니다. 다음 표출 자료를 보면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4대 전략 12대 추진 과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고품질 원료 공급부터 글로벌 수요 창출까지 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중장기 정책 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조 원이 넘는 수출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실제 정부에서는 김산업에 특화된 종합적 연구 개발 육성은 아주 미흡한 실적입니다. 김산업 관련 R&D의 경우 정부 부처에서는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를 활용하겠다, 또는 목포에 앞으로 건립될 수산식품 수출단지 내 R&D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먼저 김 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무록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김 산업 전문 기관으로 지정한 목포 수산식품 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식품 수출 단지 내에 조성될 김 관련 R&D 지원센터가 구축되면 김 연구의 개발은 충분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제일 미진한 부분이 종자 개발이라든가 네. 어장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일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제일 미흡하기 때문에 국립 연구원을 설립해서 저희들은 이 종합적인 연구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출 1조 원 시장인데, 그렇다면 김 관련 R&D 연구 종사자는 연구원은 어느 정도 인원이 있습니까? 네, 국립해양수산과학원 내 해조류 연구센터에 3명, 그 다음에 우리도 해양수산과학원에 2명, 총 5명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품목이나 상품보다는 굉장히 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음 표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김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김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있음에도 김치나 인삼, 전통주, 차와 같은 품목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2010년 슈퍼김 개발 이후 산업적으로 가치 있는 신품종 개발이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인삼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이 58명, 58명인데 비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 5명에 머물고 있는 조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물김, 마른김 등 가공업체 간
생산 경쟁이 심해져서 김이 과잉 생산되면 수급 조절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김 가격 하락과 품질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데, 반대로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 국내 김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매와 비축 기능이 취약한 탓에 국내 시장 가격 또한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김산업 육성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률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을 담은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일부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김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기반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고, 향후 김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김종자개발과 생산기술, 좀 전에 국장이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현재 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는 조금 전에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2개 기관에서 5명의 연구인원이 R&D를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정안에서는 김산업에 특화된 종합적 연구개발 육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담고 있고, 10조 2를 보면은 김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육성을 위해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 신설을 그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진흥원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제10조의 2 사항 제1호부터 6호까지가 그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건데, 우리 그 전남남도와 제가 저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를 했어요. 저 진흥원을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봤는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조사 연구 개발 사업, 개발 평가, 연구 개발 사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데 연구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하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저 진흥원이 우리 전라남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연구 개발에 머물지 않을까, 좀 약간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김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간략히 말씀 혹시 해주시면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그 김 신품종 종자 개발과 종자 생산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적인 물김 생산을 위해서 그 김 양식장을 확대했고, 신규 김 활성 처리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 외의 시험 양식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 육상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 가공시설 현대화 고차 가공시설을 확대하고, 국제 김 거래소를 내년부터 운영해서 세계 김 시장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남 김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 냉동김밥, 김 스낵, 그다음에 김 부각 등 수출 제품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국립 김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 연구기관이 그 김산업진흥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이 도정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 김산업이 체계적인 어떤 관리, 체계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저는 우리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도정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연구 기반 플러스 이제는 우리 도가 나서 가지고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이 김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그 여러 차례 우리가 이제 좀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전라남도하고는 약간 입장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할 수 있는 그 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입장차가 있어서 도정 질문에서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현 김산업의 어떤 평가, 김산업에 대한 국장님이 어떤 산업으로서의 위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김산업을 평가한다면 혹시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김산업은 종자부터 생산, 가공, 수출까지 전부 그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종자 생산, 그다음에 가공, 유통, 수출을 그 분업화돼서 지금 민간 기업에서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변화 대비 신품종 종자 개발이라든가 양식 기술 개발, 어장 환경 조사라든가 그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등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취약하고요. 제가 이제 그 들여다봤을 때 김산업이라는 용어를 들여다봤을 때 과연 이 김산업이 기술 산업이라는 이 말을 붙일 정도의 단계가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정자에서부터 일단 본다면은 굉장히 이 정자를 기르는 분들의 어떤 사업 규모가 영세하더라고요. 예. 그 연매출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곳들도 있고 1, 2천 대가 뭐 보통 대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정자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도 미흡하고 그리고 어장도 솔직히 우리가 날씨에 좀 기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로잡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산업이라고 했을 때 김산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R&D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브랜드화되고 이게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그런 나가는 과정 그리고 수출을 하고 어떤 해외 시장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어떤 제도적 지원을 받고 그리고 기업들이 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조성돼야지 이걸 우리가 김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은가 그러한 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미국, 중국, 일본, 태국, 러시아 이 5개국에 전적으로 좀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김 수출이 124개국에 수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실제 이 5개국을 빼면은 나머지는 굉장히 119개 국가에 나머지 한 30% 정도가 분산돼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김 산업이 체계적으로 안정화되고 수출 판로 확대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은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도 좀 더 가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후 위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 지금 현재 해수면 온도가 높아져서 지금 현재 일본에서 김 작황이 굉장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이제 반사 이익을 본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지금 김 작황이 부진한 사유는 그 고수온에 따른 그 항백화 현상이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작년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서울대하고 협력을 해서 10억 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신규 김 활성 처리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약재가 그 개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항백화 치료제로도 우수한 효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 약재 개발이 저희들은 개발을 추진해서 금년에 이게 좀 약재 개발이 돼서 좀 양식 현장에 공급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백화 같은 경우는 좀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치료제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네. 몰랐습니다. 근데 고수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어떤 정자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우리 국립해양수산과학원이라든가 우리 그 해양수산과학원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정자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김과 관련돼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또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이 어떤 행정 당국에서 어떤 기후 위기로 인한 뭐 우리가 항상 좀 보면 그러잖아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또 시행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게 늦춰지는 경우가 있고 시기를 또 놓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좀 우려도 있어서 지금 전문가들도 10년 뒤 정도면은 김 생산량이 최대 27% 정도 줄어들 거라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솔직히 지금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좀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답을 조금이라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앞에서 이제 국장님께 김 산업의 산업적 구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눈 걸로 김 산업이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짧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김 산업은 그 종자 개발이라든가 약재 개발,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양식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수출을 지원하는 수출을 또 우리가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국립 연구 기관을 네. 설립해서 그 R&D를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고요. 생산, 가공, 유통, 수출은 우리 전국에 한 760개소 민간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추진하면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며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국장님께 이 질문을 물은 게 직접적인 우리 행정기관이 나서서 이제 그것 플러스 해외 시장 개척이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어장 관리라든가 이런 좀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원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실제 우리 1조 원이라는 이 시장에 걸맞지 않은 연구 개발 그 비용을 들이고 있고 인력도 5명밖에 되지 않고 과연 이러한 그 인구를 가지고 이러한 전담 어떤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1조 원의 시장에서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우리가 전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먹던 김이지만은 서양에서는 아직도 그 김을 기피하는 현상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더 그게 심하고요. 근데 외국인의 입맛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종자 관련해서도 우리 고수원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종자도 만들고 그리고 외국에 한국 김이 나갔을 때 이 브랜드가 지금 다양한 형태로 해서 나가는데 그 어떤 우리가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상품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상품화 시키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는 것이 그 우리 김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김원희 국회의원실에서 지난달에 한번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이제 이것도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전라남도에서는 김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김원희 의원실에서는 김공사에 대한 설립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한번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면은요, 세 가지 유형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김산업진흥원, 그리고 정부 주도의 한국김공사 설립, 그리고 전라남도가 할 수 있는 한국김공사에 대한 어떤 설립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묻고 싶고요. 저는 저기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상품 개발과 투자 사업입니다. 저 세 가지 모델을 봤을 때 공사라는 조직은 그 독자적으로 어떤 투자라든가 그리고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연구원은 아까 그 이제 김산업 관련 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그 내용에 들어있는 사업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진해야 될 것은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연구뿐만 아니라 기업도 지원하고 그리고 상품도 개발하고 해외 판로도 개척할 수 있고 해외인의 입맛에 맞는 김을 또 만들어내고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약 4,400명이 달했던 물김 생산자가 지금 절반 넘게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어민들도 많이 떠나고 있는데 인력 양성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공사가 적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김산업진흥원의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2016년에 한번 연구 영역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하신 적이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영역 중간 보고를 한번 받으셨고요. 예. 예. 근데 그 방향으로 이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좀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2019년에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섬의 미래의 비전 가치를 제시하고 그리고 섬 주민들이 살기 좋은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러한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해서 정말 우리 전라남도가 많은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을 걸로 생각했던 한국섬진흥원이 지금 약 연구원이 한 60여 분 정도 계시는데 과연 우리 물론 기간은 얼마 안 됐어요. 3년, 4년, 5년 차죠. 예. 예. 5년 차인데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가?
저는 좀 거기에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목포의 건설 중인 수산식품 수출단지의 R&D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충분하다라는 게 지금 정부 해수부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과연 정부에서 우리가 좀 추진하는 400억 규모의 한국김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질 것인가?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적극적으로 없는 돈을 예산을 갖다가도 하겠지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무리 예산이 남아돈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정부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유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우리 도구도 추진할 것이 정말 과소 규모의 과소 조직의 이런 진흥원 혹시 하시더라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조직을 거대화시켜서 그 진흥원 내에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좀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이 기후위기 시기를 우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진흥원이 그 기능이 혹시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합니다. 뭐냐면 저희들은 이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기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R&D 수출 주요 마케팅을 저희들은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기관이 필요한 것 저를 적극 공감합니다. 예. 그러나 김산업진흥원은 저희들이 기초 우리가 제일 지금 부진한 게 지금 기초 산업입니다. 기초 종자 생산부터 어장 환경 개선이라든가 환경 연구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육상 양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내만에 집중돼 있는 시설을 외로 이설하는 방안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고 이런 기술 개발되면 업인한테 개발 보급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사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공사를 추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공사는 어떻게 보면 하겠다는 겁니까? 예?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흥원을 일단은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이제 공사도 수출 분야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제 법 조문에서 봤듯이 연구 개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이제 싶은 말씀은 우리가 조직을 하나 늘려서 거기에 연구 개발만 맡길 것이냐, 아니면은 전라남도가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김산업의 부가가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부가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저것도 일례지만요. 공사에서 연구개발 전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인력 양성도 가능하겠죠. 이 부분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예.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절대 우위 80% 전국의 80%를 생산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김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욕심을 한번 내보자는 겁니다. 조금 더. 그래서 정부에다도 이 부분을 좀 설득을 하고 정부에다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 김공사에 대한 어떤 타당성 용역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부 주도의 김공사도 한번 노크를 해보고 그리고 이게 정 안 된다면 전라남도 주도의 김공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사업본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 표에 보면은 물론 국내 사업도 마찬가지고 해외 진출도 마찬가지고 해외 진출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해외 입맛에 맞는 우리가 태국은 과자든 뭐든 많이 만드는데 왜 한국에서 못 만들어요?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못 만드냐면요. 전부 다 수작업입니다. 수작업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한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건비 때문에 가격도 맞출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연구 개발을 하고 정말 현지의 어떤 공장을 직접적으로 세운다든가 해서 거기에서 그런 종류를 또 생산해 낼 정도로 역량을 키운다면은 앞으로 미래 우리 전라남도에 굉장히 더 큰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김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생업으로 하고 있는 이 분들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그 이제 주장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 주도로 간다면은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대표적으로 뭐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아니면은 옛날 주택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꼭 공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그 부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 상생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삼이겠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도전도 안 해보고 그냥 어떤 아니란 마인드로, 그러니까 아니란다고 하면 좀 그러고요. 소극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김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실기할 수 있다.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준비를 마친 다음에 정부에 요구를 하는 거죠. 정부 부처 가서 이런 충분히 우리 도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국가 주도의 공사도 한번 건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전라남도에서 직접 우리 김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한번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예. 예. 그런 부분은 마지막 부분은 제가 지사님께 혹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네. 박영칠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지사님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 예,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제가 질문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산업 공사를 만드는 그 부분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그 중에서 전라남도 주도 김공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김공사 그리고 정부 주도의 김공사도 함께 준비를 해서 한번 정부에 제안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박문호 의원님 정말 오늘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현재는 우리가 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목포에 수출산업화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또 김공사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는 너무 시기적으로 중첩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담배인삼공사는 그것이 전매품으로 모든 걸 독점해서 했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가 수익을 창출하면서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김공사 같은 경우는 전매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김공사하고 담배인삼공사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아까 말한 우리 진흥원을 만들고 국립으로 공사를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필요하다면 수출만을 위해서 전라남도 김공사를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서로 아무래도 김산업진흥원은 수출에는 직접 나서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의 다년간의 경험에 의하면은 결국은 이런 김 수출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그 대형 업체들을 더 많이 육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수출 산업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사실 김 수출에 대해서 우리 조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국제협력관실에 지금 그 농수산물 수출 상담, 농수산물 수출 팀장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관이나 공사에서 하는 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것도 사실은 개별 김 공장 그김 조미김 하는 분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스트코에 납품까지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뛰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우리 박문호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긴 공사 문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 오늘 제가 저기 검토를 좀 그 해보겠다는 김공사 말씀드립니다. 설립을 확정지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전라남도에서 김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적 마인드로 한번 이것을 연구 용역이라도 맡겨가지고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도를 안 해봤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도 예, 진흥원으로 한번 의원님, 제가 했고요. 2018년도 왔을 때 우리가 사실 김 수출이 1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물김 생산은 제일 많이 하고 막김도 꽤 많이 하는데 수출은 제일 조미금 많이 생산하는데 수출은 이건 우리가 경기도나 충청남도에 뒤진다 하면은 이게 우리가 결국은 전라남도는 생산만 하지 산업화하는 그런 전략에 있어서는 너무 뒤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자고 했는데 지금 다행히 조금 아까 30% 좀 넘어갔는데 이 부분 앞으로 저희들 한 50%는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수출 담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기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형 업체들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중소 수출해야 되는 그런 우리 김 가공 업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대행해서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한국 김산업 발전, 특히 우리 전라남도의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김산업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한번 노크라도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은 분명히 우리 전라남도가 김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